안녕하십니까, 홍반장입니다. 지난번에 첫 영상이 올라갔는데요, 제가 주변에서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이거 너무 어색한 거 아니냐, 말 잘하는 애가 왜 이렇게 어색하냐. 뭐 제가 봐도 어색합니다만 네가 해보세요. 되게 어렵습니다.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원래 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부동산 계약 잘하는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부동산은 여러 군데를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고 한 군데만 가셔서 단정 짓지 마세요. 그 물건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다른 부동산을 더욱더 가셔야 됩니다. 같은 물건인데 A 부동산과 B 부동산이 가격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틀릴까요? 사실 가격 똑같습니다. 나온 가격은 똑같아요.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가격이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수수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부동산에서 주인에게 주어야 될 금액, 입금 금액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자기가 받아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정작업이라고 하는데요. 뭐 인터넷에 보시면 뭐 다른 분이 인정작업에 대해서 뭐 사기니 아니니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인정작업이라는 거 자꾸 많이 들어보셨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요. 인정작업이 뭐냐? 잘 모르시죠? 제가 원래 전문 용어는 안 쓰고 알기 쉽게 그냥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인정작업이라는 거는 당사자 간에 입금 가격을 딱 정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5천만 원만 받을 거야.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 입금 가격이 정해지면 그에 대한 수수료는 자기가 알아서 받아가는 겁니다. 1,000만 원을 더 받던 2천만 원을 더 받던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죠. 일종의 뭐 계약인데 사실 불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공공연하게 그 입금 가격을 정해놓고 인정작업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가격을 더 올려서 부동산 업자가 중간에 가져가는 그런 걸 인정작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공공연하게 그 인정작업이 많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요즘에 세금 문제 때문에 조금 덜하긴 한데, 그렇다고 나는 얼마를 받고 싶은데 수수료를 빼고 나면 얼마뿐이 안 되니까 난 수수료를 네가 알아서 받아가라 하는 것도 인정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가격이 틀린 이유는 부동산에서 손님을 드리블하기 위함입니다. 일종의 테크닉인데요. 예를 들어 5억짜리 매물이 있고요. 5억 5천짜리 매물이 있습니다. 근데 5억 5천짜리가 마음에 드는데 5천만 원 때문에 5억짜리는 사기 싫고, 그럼 5억 5천짜리를 5억에 사고 싶겠죠. 그럼 5천만 원을 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유는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5억짜리 물건인데 5천만 원을 깎는다는 기분을 주기 위해서 5억 5천을 부르는 거죠. 일종의 요거는 영업상 비밀이라 제가 요런 걸 공개하면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 뭐 저를 굉장히 싫어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알 수가 없죠. 사시는 분들은 사실 그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 다 부동산에서 설명해주고 깎아주고, 그래? 5천만 원 깎았어? 그럼 무조건 사야지. 자, 이게 손님을 드리블 하는 겁니다. 5억에 나온 물건을 정확하게 5억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사시는 분이 1,000만 원, 2천만 원 안 깎아달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깎아달라고 하죠. 나 같아도 깎아달라고 할 건데.
근데 그 주인분이 나는 무조건 5억을 받아야 돼. 근데 5억 브리핑 하면 1,000만 원 못 갚게 되고, 못 갚으면 사는 사람도 뭐, 아유, 5억짜리 사는데 1,000만 원도 못 갚냐 하면서 뭐, 그런 부분이 계약이 틀어질 수 있는 경우까지 가기 때문에 그 손님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틀려지는 거예요. 5억을 정상적으로 브리핑 하셨다고 해서 그분한테 계약을 할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분은 그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또 그 금액을 다운시켜야 하는 임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기가 힘든 겁니다. 정말 잘하시는 분은 5억 5천에 브리핑을 하고 처음에 2천만 원을 깎습니다. 밑밥을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적정선, 시간을 어느 정도 끈 다음에 5억 1,500에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그러면 1,500만 원 갭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수수료 부분이나 이런 게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건 모르셨죠? 그래서 이런 게 뭐 인정작업이니 뭐 사기니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 원하는 가격에 매수인과 매도인을 맞춘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작업이 없으면 사실 계약을 성사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부득이하게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확한 정보를 아시기 위해서는 발품을 많이 파시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면 더더욱 그 인근 부동산에 가서 정확한 정보를 많이 얻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업소를 많이 다니라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같은 물건이라도 가격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사실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금액 얻기 위해서라도 꼭 여러 곳을 다녀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계약 시 또 중요하게 알아야 할 거 알려드릴게요.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죠. 계약서 작성하실 때 뭐 누가 매물을 보여줬건 어떤 뭐 분이 설명을 했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꼭 공인중개사와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그분이 직접 도장을 찍으시는지 그런 거 꼭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공인중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장도 있고 뭐 실질적인 사장이 있을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그 공인중개사를 월급을 주고 쓰는 실질적인 사장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악덕 사장, 악덕 공인중개사가 있는데요. 실질적인 사장이에요. 그 사람은 공인중개사를 1년에 3번을 바꿔요. 하도 이제 바꾸다 보니까 간판을 매번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름을 바꿔야 되잖아요. 붙이다 보니까 진짜 간판에 그 이름 붙이는 데만 돌출이 돼서 두꺼워졌어요. 왜 악덕 사장이냐면 일단 그 사장은 경험이 없는 공인중개사만 뽑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은 자기가 잘하니까. 그래서 손님을 자기가 직접 컨트롤 하는 거예요. 컨트롤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과다 수수료 청구. 말도 안 되는 수수료 청구하는 거죠. 규정 수수료? 그딴 거 없어요. 그냥 막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뭐 있지도 않은 얘기하고. 그냥 그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일단 계약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발생되는 문제점? 책임 누가 집니까? 공인중개사가 지죠. 자격증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시고 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서 뭐 일을 배우시거나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 사무실에 취직을 하는 공인중개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실무 경력이 없기 때문에 실무 경력을 쌓기 위해서 뭐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 이름을 내걸고 하는 공인중개사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실질적으로 드리블 하는 게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장이거든요. 그런 부동산은 주의하라고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는 대비라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도 이런 얘기 못하죠. 저는 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의해야 될 부분을 제가 아주 치부를 정확하게 찝어드리는 겁니다. 자, 계약 시 공인중개사 꼭 그분이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다 부동산에 그 공제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일정 부분 금액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다 배상을 해주는 그런 공제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인중개사가 정확한 정보를 설명을 하고 계약서도 주도해서 공인중개사가 주도해서 계약을 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지 확인하시고 여러 부동산 꼭 다니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 부동산 꼭 다니셔야 되고요. 그리고 간판에 이름 막 덕지덕지 붙인 그런 부동산 조심하십시오. 제가 아주 정확하게 이런 거 아주 부동산 치부를 정확하게 찌를 수 있는 이런 얘기는 제가 현업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이거 돈 주고도 이런 얘기 못 듣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할 때 만약에 이제 거래를 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을 달고 뭐 공인중개사가 이제 계약을 하겠지만 이제 궁금증이나 여러 가지 뭐 단서 조항을 바꾸거나 이런 거를 당사자가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계약서에 그 매도인, 매수인, 뭐 전화번호, 인적사항 다 있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다고 전화하셔가지고 뭐 물어보실 수도 있고 한데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뭐 수수료 주시고 뭐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뭐 중개하는 거고 어차피 중개업자를 통해서 한 거래이기 때문에 중개업자를 통해서 꼭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당사자 간에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합의 아닌 합의가 될 수도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나는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주인이 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아 그래요? 알겠어요. 뭐 인정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단서 조항을 바꾼다거나 뭐 전에 뭐 제가 들었는데 뭐 어떻다고 하셨죠? 뭐 궁금한 게 있다면 중개사를 통해서 물어보시고 하실 말씀이 있다면 주인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공인중개사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 주인하고 직접 얘기하거나 그러시면 나중에 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개인간 거래 하지 말라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개인 거래 하시면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실 뭐 법적인 소송 뭐 이런 거 안 해보시 모르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정말 사람 지치게 되기 때문에 그 어차피 수수료 주시면 다 뭐 공제보험에서 뭐 배상 제도도 있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뭐 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수수료 아까워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뭐 공인중개사 통해서 거래를 하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제가 공인중개사도 아닌데 뭐 업자도 아닌데 뭐 그분들 돈 벌게 해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사시는 분 그래 뭐 사시는 분이 피해를 안 보게 하기 위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진짜 너무 그 계약할 돈은 있는데 딱 수수료 줄 돈이 없어. 진짜 몇십만 원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개인 간 거래를 부득이하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가까운 부동산 중개업소 그냥 찾아가시면 됩니다. 같이 찾아가셔서 물론 당사자 간 계약이긴 한데 대필이라는 게 있어요. 몇만 원만 주시면 그 공인중개사가 그 계약서를 작성해 줍니다. 물론 작성해 줄 때 뭐 등기부 등본이나 간단하게 이렇게 확인해 주고 뭐 설명해 줄 수도 있고요. 뭐 몇만 원만 주면 그 계약서상 중개업자의 이름은 빠지게 되고요. 당사자 간 거래이긴 한데 왜 대피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중개업자가 문제 생겨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져요. 대필이라는 거 하신다고 해서 뭐 나중에 부동산 가서 막 네가 계약서 써줬느니 뭐 그런 소리 하시면 진짜 안 됩니다. 그 대필이라 하는 거는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분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공인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죠? 몇만 원에, 아주 가성비 좋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뭐 증인이 되어줄 수 있기도 하고, 그 상황을 좀 자신한테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대필이란 제도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요런 거 잘 모릅니다,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뭐 거래를 뭐 매일 하시는 분이나 자주 다니시는 분은 뭐 알 수도 있겠지만 요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자꾸 팁을 드리는 거는 요런 거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요런 거를 활용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뭐 몇만 원 받고 공인중개사들이 뭐 귀찮아서 안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법적으로 해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그 웬만하면 뭐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 몇만 원 받고 뭐 등기부 등본 정도 떼어주고 계약서 작성해 주는 거 뭐 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필 제도를 꼭 이용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사실. 진짜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뭐,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뭐 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치부를 좀 건드리는 부분도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뭐 수수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과다 수수료 청구 시 뭐 대처하는 법이라든가, 뭐 요런 방법들이 몇 가지 팁이 있는데 요런 거는 사실 뭐 말씀드리면 안 돼요. 근데 뭐 그런 거 제가 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